TV 예능 속 공황장애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오해 풀기.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본 공황장애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오해들. 정신의학신문 오윤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재 공황장애 진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12년 8만 3천 명에서 지난해 12만 7천여 명으로 4만 명가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수면 부족과 음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어 사회에서 만성화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앞으로도 자연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저의 외래 환자 중에도 공황장애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방송인 이경규 씨와 김구라 씨, 가수 가인 씨, T.O.P 씨 등 여러 연예인분들도 공황장애로 투병 중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 중에서도 가장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SB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가수 이상민 씨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내원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님과의 상담 과정을 공개하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애청자로서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가수 이상민 씨의 상담 과정을 지켜보니 내용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고 도움될 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칫 공황장애 치료에 대해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 공황장애 진단과 치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 약을 오래 먹으면 치매가 생기나요? 먼저 첫 번째 오해는 이상민 씨가 공황장애를 치료받으면서 건망증이 심해져서 공황장애 약을 오래 먹으면 치매가 생기는지를 묻는 장면이 방송 중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이 단지 이 장면만을 시청하게 된다면 정확히 방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약이나 정신과약을 먹으면 치매가 오는지에 대해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상민 씨가 질문을 한 맥락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주위에서 공황장애 약을 오래 먹으면 기억력 저하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자신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김대진 교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진 교수님은 이상민 씨를 처음 만나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이후 전문가적인 접근에서 공황장애보다 더 심각한 알코올 의존 문제가 선행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뇌 영상검사 촬영을 권유했고 이에 이상민 씨가 비용 문제로 뇌 영상검사 뇌 MRI 촬영을 망설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황장애 약을 먹어도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치매가 걸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수 이상민 씨의 경우에는 공황장애와 공존하여 선행된 알코올 의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황장애와 관련된 정신과약을 복용한다고 치매가 발생되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공황장애와 함께 동반되는 정신과적 공존 질환이나 건망증을 유발하는 선행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과 건망증이 생긴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이상민 씨가 공황장애 진료약을 주치의사의 처방대로가 아닌 마음대로 더 늘려 복용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약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효과보다는 약의 부작용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고 건망증과 치매가 오진 않지만 공황장애 약을 주치의사가 권고한 양보다 임의로 늘려서 복용할 시에는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정신과 의사의 처방과 권고대로 치료에 도움되는 용량을 지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를 빨리 낫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가수 이상민 씨가 본인의 공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술은 끊었지만 커피에 중독된 상태라는 것과 약을 남용하는 것이 공황장애가 좋아지지 않는 원인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공황장애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김대진 교수님이 이상민 씨에게 자신의 또 다른 연예인 환자 김구라 씨의 경우 공황장애 증상이 좋아졌는데 그가 주치의사의 처방에 잘 따르는 환자라는 설명을 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김구라 씨의 경우 김대진 교수님이 권고한 대로 술과 커피 등의 자극성 물질을 중단하고 약도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한 이후로 공황장애가 호전된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방송에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모든 환자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나간 것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공황장애를 빨리 낫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처방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처방해드린 지시와 약에 충실히 따라오는 분일수록 공황장애 증상 호전이 더욱 빠르게 보장됩니다. 위의 그림은 뭉크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그림을 볼 때마다 마치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 중 특히 공황장애가 왔을 때의 상황을 포착해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뭉크의 그림처럼 공황의 특징은 공포감의 엄습과 또 다른 공황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을 동반하게 되므로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이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가수 이상민 씨의 치료 과정을 보시고 공황장애를 치료 중 또는 치료 예정인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공황장애가 무엇이고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치료가 두려워지신다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전문의와 직접 상의해 보시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조언과 처방에 잘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